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많죠. 이걸도 양명병의 약 중환자. 여기 요 표현 보세요. 양명병에 우리가 기존에는 상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한해 노출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상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뭐 앞에서 글에도 있죠. 우리가 보통 상한이라는 말 쓰잖아요. 중풍 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약 상한하면 이렇게 쓰지 않고 약 만약에 한사에 한기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아무런 의미도 없을까요? 이렇게 이 사람들도 고민해서 쓴 글인데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능히 먹지 못해 잘 먹지 못한다는 거죠. 잘 먹지 못한다는 거지 못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소변도 잘 못 봐요. 그러다가 소변이 불리다가 그러다가 손바닥에서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칙칙하게 땀을 흘리게 되면 이것은 고하로 발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하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뭐 설사 같은 거라고 뭐 합니다. 반드시 대변을 해 처음에는 굳은 대변을 봤다가 뒤에는 대변 뒤로 가서는 묽은 대변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와 같은 이유는 위증이 냉하야 숙과 곡을 소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거죠. 수곡이 뒤섞인 거죠.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위중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위중냉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대변을 보는데 처음에는 굳은 대변, 딱딱하게 굳은 변을 보다가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묽은 변을 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죠. 양명증으로 갈 듯 말 듯 하다가 양명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명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본래 체질적으로 위중이 냉하다. 이 냉이 뭐죠? 위중에 수기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위중에 한수가 있다. 소화기 내에 정수증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아이고. 정수증이 있다. 평상시에 정수증이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위기능이 무력해지는 거죠. 위기능이 무력한 사람들이 양면병에 걸릴 수가 있죠. 처음에는 굳은 변을 보지만 나중에는 묽은 변을 본다. 이럴 때는 승기탕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죠. 자, 혹자는 말하기를 혹자 누군가 말한 거 이 조문은 전속 양명병으로 여기보다는 차라리 태음병으로 여기는 게 낫다. 왜? 묽은 변을 봤으니까. 여기서 허실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명분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좋지 않다는 거. 이에 변론하려 돼 태음병 조문은 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가면 태음병 조문을 보면 여러분 종목이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몇 개의 조문밖에 없어요. 불과 기조문 얼마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기는 얼마가 안 내 조문에 불과하나 대부분 양명병 조문에 많이 보여진다. 태음병이 양명병 조문에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양명하고 태음하고 비유로 보잖아요. 이 오행론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한열 허실이 비록 다르나, 그죠? 양명병과 태음병의 그 한열 허실은 비록 다르나 그 병인은 같기 때문이언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역으로 하는 거죠. 중공이 장차 후세에 병이를 같지 않게 여길까봐 양명병과 태음병은 병이가 같은데 증상이 허실과 한열 허실로 나눠지기 때문에 혹간 후세 사람들이 병이와 같지 않을 것으로 여길까 이 공은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염려되어서 이렇게 가볍게 해석하면 됩니다.
장차 후세에 병이가 갖지 않을 것으로 여길까 두려워해서 근심을 해서 이에 태음병을 양명병 조문에다가 게재시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감히 말하자면 이것은 다 막론이다. 엉터리 논리다. 엉터리 논리.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문을 뭐 봤을 리는 없습니다. 의정공감이나 이런 데 다 나오는 글들이에요. 한문 보면 일단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 한문이 웬만큼 능숙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에 다 휘둘려요, 여러분. 아, 그런가 보다. 감히 낯가진 게 내가 한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옛날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쓴 거예요. 감히 이것은 막론이다. 엉터리 논리다.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모두의 임의의 양명병행이라고 이러면 그 사람은 내열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전제 조건이죠. 이것은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양명병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열이죠. 표열이 아니라 내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중환이라고 말한 것은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수족이 지변 한출 하나. 이것은 여러분 내열에 의한 반응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변이 처음에는 굳었다가 뒤에 가서는 묽은 변을 보기 때문이다. 보니까 이거 승기탕 쓰면 안 되겠구나. 승기탕을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변이 굳었다가 묽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표사가 위로 들어갈 때 비록 일시적으로 양명병이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양명병으로 수족이 지변 할출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래 위중이 허랭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위 무력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소변이 분리하고 대변은 반드시 묽어진다. 여기서도 소변 분리도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소변을 잘 봐야죠. 근데 소변이 불리하다고 하는 건 뭐죠? 어딘가에 이 사람은 정수증이 야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내 정수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변 분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들으기로는 고아는 대하사다. 아주 그냥 물대변을 심하게 보는 것이니 보통 세상에서는 이거를 당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당사. 막 물대변을 막 보는 것. 고는 고자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거다. 여기 고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참고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대변을 보는데 굳은 대변을 보고 중간에 약간 묽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대변을 심하게 물대변을 보는 거죠. 그런 조건에서 말하는 거죠. 이 경우는 마땅히 여러분 온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탕을 보통 많이 쓴다. 설령 가정을 하는 거 설령 양명의 명분과 이 조문의 병증이 만약 양명이라고 하는 명분과 조문의 이 병증이 불합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실적인 현재의 증상을 얻어서 처방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명분에 귀속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뭐 태음병이다, 양명병이다, 무슨 이런 식의 그 귀속하는 데 있어서 어찌 미혹됨이 있겠는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그 대변이 처음에는 굳었다가 물대변을 보는데 잠깐 물대변을 보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위증이 허랭하다 이렇게 판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물대변을 봐서는 이 사람은 본래
이렇게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정수증이 있다든가 한냉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감기 걸 외감으로 인해 가지고 양명병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정도로 그냥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승기탕을 써서는 안 되고 이중탕을 쓰는 것이 보통 합리적인 처리라고 합니다. 자, 양명병에 처음에는 이제 음식을 잘 먹다가 소변이 도리어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소변을 도리어 잘 못 보고 대변은 자주 하죠. 소변을 잘 못 보니까 소변이 자주 보거나 자리하거나 삭하게 되면은 대변이 굳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소변이 오히려 잘 보지 못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의 체내의 수액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 자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 속에서 글을 약간 꾸며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써요. 그 사람은 골절이 쑤시고 아프면서 흡흡하면서 뭔가 발열감이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연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발광을 한다. 이거는 새로운 증상이죠. 그리고 지변이 땀을 흘리면서 난다. 이거죠. 여러분 많이 봤죠. 땀을 흠뻑 흘리면서 난다. 예를 들어서 계지탕 조문에서도 번조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종의 막 이렇게 더위를 싫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땀을 흘리기 전 단계의 모습이잖아요. 번조증이 있다가 발열 한출이 해라 그랬잖아요. 평정에 풀려진다. 여기서도 발광을 해요. 열이 그냥 막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은 이와 같은 증상들이 쑤시고 아픈 거라든가 발광증 같은 것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한추리 해자는 요거는 다 주석으로 광평본 돼 있는 거예요. 한추리 해자는 이것은 수기가 곡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서 뭐죠? 앞에 조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위가 허랭한 사람이죠. 위가 허랭한 사람이 그 음식물의 곡기를 우리가 그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땀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발생이 되고 맥이 기나게 되면 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경험적 사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위기능이 약한 사람이 먹어보세요. 막 나릇나릇하고 졸음, 식곤증이 오고 막 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땀을 번쩍 흘리게 되면은 병증이 다소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조문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용리, 대변을 보려고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의하고자 하나 도리어 변을 못 보는 거다. 욕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욕식이라는 말, 먹고 싶어 하다. 그것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나 도리어 능히 먹지 못하는 것.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똑같다 이런 소리예요. 욕 모자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죠. 양명병의 그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못하면 그러니까 식욕이 없는 거죠. 응당 대변이 굳어야 돼요. 대변이 보기가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이 양명병에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응당 대변이 난하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법당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응당 법당. 양명병이 그 사람이 밥을 못 먹네. 이러면은 조문에는 대변난이라는 증상이 보이진 않지만 마땅히 있어야 돼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대변 나고 소변이 자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의외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소변이 불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도리어 이렇게 쓴 거죠. 도리어. 그래서 이에 대변 자조라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 양명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소변을 잘 보느냐, 잘 못 보느냐에 따라서 소변이 잦으냐, 잘 못 보느냐에 따라서 대변이 굳냐, 굳어 있느냐, 굳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판가름하는 거죠. 이것으로서
진액이 아직 덜 소모되어 가지고 위기가 아직까지는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예. 네. 그 사람의 골절이 약간 무겁고 뭐 쑤시고 아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분 나쁘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것은 피하의 수기가 골절에 압박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흡흡하고 열상이 있는 것 같은 것은 표위의 열사가 울체되어 가지고서 외부로 발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보자면은 비록 양명병의 조짐이 있다고 하나 병근은 오히려 표위에 있기 때문에 합법을 써서는 안 되고 마땅히 땀을 흘려야 되니 이런 경우는 마왕탕이라든가 갈근탕으로 치료하면은 갑자기 발광하면서 발광하는 듯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흠뻑 흘리면서 치료가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 엄연 발광이 일화가 지변 한출이에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울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타나는 어떤 거는 번 한출이에, 어떨 때는 각 진진 발열 한출이에, 소시오탕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기처럼 일으킨단 말이에요. 학질처럼 막 오들오들 떨다가 땀을 흠뻑 흘리면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는 더 정도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병독이 울체되는 게 심하면 심할수록 그 반발작용도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풀린다. 어떤 경우는 뭐 승기탕 같은 경우는 막 발광증이 있다가 대변을 시원하게 보금으로써 발광증이 가라앉고, 또는 마찬가지예요. 저당탕증에도 발광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어열지제를 씀으로 해서 어열이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광증이 가라앉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무릇 엄연 발광에는 바로 증증이 진 각 번 한출이 해자화로 일종의 면역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증증이 진 번 한출이에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열울이 심하면 심할수록, 제가 또 좋아하는 표현이죠. 울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미심이면 이렇게, 미는 더욱더 이런 소리예요. 울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반응은 더욱더 심해지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진은 번보다 심하다. 그러나 발광은 또 떠는 것보다 또 심하다. 이것은 이와 같은 때문이다. 그것은 울열이 얼마만큼 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종의 그 명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만큼 배설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그 병독이 일종의 독소가 체내에 그 배출되는 과정이 옛날 사람들은 땀, 대변, 어혈, 소변, 이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거기에서 토법 이런 거죠. 얹혔을 때 여러분 막 답답했을 때 토하면 훨씬 낫죠.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충추신경이 예를 들어서 그 어른처럼 완비되지 못해서 열을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체합니다. 자, 음식을 많이 못 먹어 잘 먹어도 체해요. 체하면 열이 발생됩니다. 고열이 발생해요. 애들은 특히. 또 감기 걸려도 체합니다. 그럴 때 토하게 되어 있어요. 생리적으로. 토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하거나 설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나쁜 징조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토하고 설사를 함으로써 해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조문은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주석에 수가 곡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이 주석에서는 다른 조문에서는 허가 능히 곡기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 방법이 달라요. 이것은 모두 다 위탁이다. 그러나 똑같은 뜻이니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 대체로 한수가 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허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조열이라고 조열로 인해서 병이 되었을 때 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수라고 가고 어떤 경우는 허라고 하는데,
그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같다. 멋지죠,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서전에 보면은, 서전서에 보면은 최침이 써놓은 글에 그것을 제가 패러디에 쓴 거예요. 우리가 경서를 때면 어떨 때는 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애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덕이라고 말하고,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론 조문에 어떨 때는 허, 어떨 때는 수, 어떨 때는 냉, 어떨 때는 통 이렇게 나오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한론이라든가 금계유략까지는 이런 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허라, 실이다 이 같은 표현은 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중지 또는 온축지의 의미가 있어요. 수기를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실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해열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또는 조시를 배출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요거를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죠. 글쓰기가 한수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다. 그리고 조열지병이 되는 건 바로 실이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문에 어떤 경우는 왈수, 왈허라도 그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똑같다. 주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위증이 허랭하다. 수기가 있다. 수기가 정체되어 있다. 수기가 정체되어 있다. 수기가 없어도 문제지만 수기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곡기의 그 화열을 이기지 못한다. 음식물을 이기지 못해요. 막 몸이 나른하죠. 소화 기능이 무력해질수록 여러분 막 몸이 나른한 거를 말해요. 그러면서 번열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번열이 막 생기는데 치료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치자시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치자시탕. 근데 또는 이중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증안이라고 하는 거 끈적끈적한 땀과 아울러서 이 곡기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 땀이 아울러서 나오니 이럴 때는 맥이 기난즉 풀린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조문과 주의 뜻이 크게 서로 맞지 않아서 내가 돌이켜 이렇게 구해보니까 맥락이 조금 접속이 안 되고 물리도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은 그 뜻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덮어둔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옛날 의정군감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이 서로 선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공부를 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떡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견해를 무시하면 안 돼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오류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보는 눈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스스로가 다 터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